꽃보살, 총각선생, 해도령, 방울신녀. 이들의 거침없는 토크 배틀이 지금 시작됩니다. 현대과학으로 밝혀내지 못하는 미스터리한 이야기.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기묘한 세계. 당신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트리는 시간. 무당들의 거침없는 토크 배틀. 미스터리 서클, 오늘의 주제는 나 홀로 죽음입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누리는 일상의 행복이 사라졌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어 OECD 국가의 평균 여고생 2명이 건물에서 자살로 인해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벌어진 비극이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은 최악의 귀신으로 남게 되잖아요. 차에도 뛰어들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내가 니를 못 죽이고 죽였는 거야. 죽었던 방식으로 제2의 자살기를 만들거나 수명을 줄어들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알려드리는 이제 비방들이 사실 있는데 자기 신고 있던 신발을 한 짝씩 그냥 버리고 오는 거예요. 베개 속에 넣고 자게끔 한답니다. 그런 비방들도 하시면 참 좋습니다. 나홀로 죽음 뒤에 감춰진 비밀이 지금 공개됩니다. 사실 오늘의 주제는 다소 무거운 이야기인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90년대 후반부터 자살률이 점점 증가하면서 2003년 이후 몇 차례를 제외하고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놓친 적이 없을 만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상담을 하다 보면 10명 중에 6명은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실제로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이 증가했고, 고통받는 상황에서 자신이나 타인의 죽음을 허용하는 태도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망자를 많이 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20년 전만 해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망자들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는 뭐 3집 중에 1집 정도로 자살기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문제예요. 자살 망가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는 이제 그 세대별로 또 이제 다 이유가 다른 것 같기도 해요. 할아버지 때나 윗대 조상 중에는 억울한 일 때문에 목숨을 끊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아버지 때로 이제 내려오면 부부나 형제 간의 다툼, 뭐 재산, 뭐 이런 것 때문에 자살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세대에는 금전적인 어려움 혹은 정신적인 문제가 원인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다. 맞습니다. 실제로도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0대에서 20대는 우울증, 같은 정신적인 문제, 30대에서 50대는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60대부터는 노화로 인한 육체적인 한계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10대는 죽음을 선택하기 전에 가족에게 마음을 털어놓는 경우가 극히 좀 드문 것 같아요. 한 번은 고3의 남학생이 투신을 해서 제가 진진호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전교 1등, 2등을 하던 아이였대요. 부모에게 너무 효자였고 친구들 관계도 좋았었는데 이 아이가 왜 죽음을 선택해야 됐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접신을 해봤더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기대치가 너무나 높고 그거를 또 지켜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느라고 얘 딴에는 너무 힘들었던 거지.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의학적 그리고 심리적인 문제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무속적인 원인만으로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살 운을 얘기해 볼 수 있는데요. 구설수나 관제수, 이별수처럼 안 좋은 운들이 모이면 이게 이제 자살 운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겁재가 한꺼번에 또 몰려올 때가 있는데, 이때 재물이나 명예라든지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걸 잃게 되기도 하고요. 현실적인 어려움까지 겹치면 결국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자살운에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있죠. 바로 삼재와 아홉수가 겹친 경우입니다. 여기에서 아홉수는 이 해마다 들어오는 거고, 또 재홍직성에 홍살까지 겹치면은
진짜 엄청 위험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 시기에 음기가 강한 사주를 지닌 분들은 지나치게 의존적이거나 반대로 양기가 강한 사주들은 굉장히 극단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쉽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살의 공격이 심하거나 반대로 약한 사주일 때는 남자는 직장, 여자는 남편 문제로 힘들어질 수가 있고 식신과 상관이 강하게 작용하는 사주들은 관제나 소송, 시비, 구설수가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만약 이 조건들을 모두 가진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뭐 삼재, 아합수라고 해서 다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 아합수인 사람이 기가 좀 세고 본인 자신의 대가 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 그 영향도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우리가 조상들이 공을 많이 들이니까 삼재고 아합수인데도 잘 이겨나간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는 있잖아요. 그죠? 깨지고 부딪히고 부서지는 기운이 서리는 형충파가 되는 시기가 있는데요. 이때 각종 우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 삶의 자신감도 없어지고 특히 정신력이 약한 사람은 자살 충동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하는 거죠. 자살운은 계절에 따라서 들기도 해요. 봄과 가을 만물이 깨어나고 물어익는 시기이기 때문에 운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발동이 생기는데 이때 기문관살이 열리고 조상영맥이 잘 타는 사람은 자살운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고 봐요. 저는. 맞아요. 고춘자 선생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게 실제 조사 결과를 보면 3월에서 5월 사이에 자살률이 증가한다고 해요. 봄의 역동적인 분위기 속에 고립되는 느낌을 받아서 상대적 박탈감이나 우울증이 재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살률도 함께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자살론이 드는 시기가 있다는 것에는 사실 동의를 하지만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저희도 사실 어려운 것 맞죠. 같아요. 제가 아는 그 형님 두 분이 이제 함께 사업을 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사업이 이제 힘들어져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상담을 했던 적이 있어요. 수가 너무 안 좋고 또 자칫 잘못하면 자살수로 엮이는 수가 돼 있어서 아무리 힘들어도 죽을 생각은 하지 마라. 그렇게 하고 이제 얘기를 해서 보냈는데 2주 뒤에 나무에 목을 맸어요. 그 후에 이제 같이 하셨던 다른 형님이 이제 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얼마 후에 또 오셨는데 경제적인 이제 그 사정이 안 되니까 뭐 제가 어떻게 뭐 풀어드릴 방법은 그렇죠. 없었고 일단 말로 위로를 해서 보내드리긴 했는데 그러고 나서 3일 후에 그분이 또 똑같이 자살을 하셨어요. 그래서 차라리 제가 그냥 방관을 하지 말고 사비를 들여서라도 뭐를 좀 비방이라도 해줬으면 좀 괜찮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 후회도 사실 지금 들거든요. 그리고 이런 시기는 본인도 어느 정도는 감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연이어서 터지다 보면 마음이 많이 흔들리거나 감정의 기복도 심해지고 무엇보다 삶의 의욕이 급격히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는 스스로 지금 상황이 안 좋은가 보다, 운이 안 좋은가 보다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 상황인 것도 같아요. 게다가 자살운은 조용히 비켜가질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풀어내는 게 중요한데요. 사실 굿이나 뭐 치성을 하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제가 알려드리는 이제 비방들이 사실 있는데 사거리나 교차로 이런 데에 운이 정말 안 좋다고 느껴질 때 그냥 자기 신고 있던 신발을 한 짝씩 그냥 버리고 오는 거예요. 그냥 던지고 오는 거죠. 나는 이미 신발을 던짐으로써 죽었다. 이런 의미로 이제 신발을 던져서 사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옛날에는 진짜 사거리 가면 신발이 수두룩했잖아 옛날에. 그리고 이제 저는 여러 사람의 기운을 빌려오는 방법을 사실 이제 간혹 쓰기도 해요. 그분의 지인 12명에게 쌀 한 주먹씩, 한 줌씩을 좀 얻어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그 쌀을 한 곳에 모아서 이제 갖고 오라고 이제 신당에. 그러면 이제 그 쌀을 모아서 제가 초를 켜드려요. 나의 안 좋은 기운을, 여러 사람의 기운을 모아서 희석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많이 있어요. 12명 그 지인 운이 다 안 좋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 그 중엔 좋은 사람도 있죠. 그렇지. 그 중에서 이제 좋은 사람도 있지. 저 같은 경우는 자살운이 든 사람의 사주가 세거나 살이 많으면 임시 방편으로 작두 밑에 사주를 이렇게 적어서 질러 넣어요. 그러면 이제 장군님이 힘으로 불안한 심리를 좀 잠재울 수도 있고, 한 1년 정도 그 사람을 지켜봐야 할 때는 작은 은장도를 2개 만들어서 거기에 사주를 적고 베개 속에 넣고 자게끔 한답니다. 왜냐면은 그래야 내 사주의 살을 칼로 쳐낸다는 의미인데 애군이나 부정한 기운도 감소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살은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무속적인 원인에는 빙의도 있습니다. 빙의자들은 귀신에 의해서 이상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빙의의 대표적인 증상이 자해잖아요. 테마솔루션 방송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자해하는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확률도 굉장히 높은 거죠. 한 번은 제가 사석에서 어떤 여성분을 만나게 됐는데요. 빙의 증상이 보여가지고 잠시 귀신을 물러나게끔 응급처치를 이제 좀 했는데 그분한테 객기들이 빙의가 되어 있었고요. 팔목에는 자해 흔적도 너무 많았고 꽤 오랜 시간 동안 빙의에 시달렸던 것 같더라고요. 그날 그분과 헤어지고 다시 만나지는 못했어요. 근데 몇 년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치유를 좀 권했으면 그분의 선택을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생각이 마음이 좀 많이 안 좋아요. 네. 꽃보살 선생님 말씀처럼 빙의로 인해서 자해하거나 자살 시도를 하는 경우라면은 테마 후에 상당히 좋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사례자들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죽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었지만 솔루션 후에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고 잘하고 잘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아 테마가 끝난 순간부터는 자살 시도의 위험은 벗어나게 되는 거는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요. 그런데 쉽게 또 안심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퇴마를 한 뒤에는 위험한 행동을 하는 증상이 줄어들지만 완벽하게 귀문이 닫혀서 다시는 빙의가 되지 않을 거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맞아요. 그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빙의 때문에 이제 퇴마 의식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자살 시도를 하는 분을 뵌 적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아버지의 오랜 학대가 이제 원인이 돼서 16년 동안 빙의에 이제 시달렸는데 차에도 뛰어들고 자살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빙의된 귀신이 사실 뭐 한두 개체가 아니고 엄청 많았는데 오랜 기간 동안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퇴마를 하더라도 완전히 벗어나긴 사실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후 관리가 중요한 거야. 저는 빙의로 인해서 자살을 시도한 경우라고 하면 삶에 대한 미련 자체가 없는 아주 극심한 우울한 상태가 아니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런 상태라고 하면은 정신적인 문제, 심적인 문제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 빙의만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테마로 빙의를 치유를 다 했더라도 정신적이나 심적인 문제가 같이 있다면 그거는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고 그걸 치료 안 한다고 하면 100% 완벽한 치료는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테마 이후에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건 사실 테마가 실패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무속적으로 봤을 때 자살 시도를 한다는 건 주변에 사자가 머물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테마 의식을 할 때 사자를 보내야 하잖아요. 그리고 마무리 의식인 뒷전 의식이 반드시 필요한데 빙의된 영가들을 따라온 또 다른 영가들 그 영가들도 다 같이 이렇게 모두 풀어줘서 보내줘야 되는데 뒷전을 풀지 않으면 반드시 탈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의식을 할 때 마무리를 제대로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다른 빙의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요. 빙의자를 죽게 할 만큼이면 힘도 세다는 건데 그런 귀신은 스스로 소멸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수살기가 또 다른 수살기를 계속 만들려는 목적이 있는 것처럼 인간이 목적인 귀신은 계속 또 다른 목표물을 노리기 때문에 영적 의식으로 소멸시키거나 천도시켜서 더 이상 영향을 줄 수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교적 의식 또는 신앙에서 봤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은 자살기가 돼서 저승에 가지 못하고 이승을 떠돌면서 최악의 귀신으로 남게 되잖아요. 그리고 귀신의 세계에서도 자살귀는
죄인의 대접을 받는데 하늘에서 준 수명을 스스로 끊었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은 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 이거는 죄업 중에서도 가장 큰 죄업이다. 제가 생각하기에 스스로 선택한 죽음이지만 자살기가 되지 않는 경우는 바로 안락사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지만 안락사를 시행하는 국가마다 공통적인 조건이 있는데 중증이나 불치병으로 인해서 생긴 고통이 크고 당사자가 명백하게 안락사를 원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안락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맞긴 하지만 자신이 원한 죽음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과 마음가짐이 달라서 원과 한이 남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락사도 어쨌든 자신이 죽음을 선택한 건 맞잖아요. 100% 자살기가 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도 자살기에 사실 속한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안락사를 한다면 자살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억울한 원한기가 된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병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또 안락사를 선택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살지 못하고 가야 되는 내가 이거를 주사를 맞고 가야 되는가 그 큰 아쉬움, 그리움, 살아왔던 애로 이게 너무 많이 크게 안고 가니까 한이라고 봐. 한. 그런데 안락사는 엄연히 따지면 저는 타살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의지가 담긴 선택이긴 하지만 실제로 죽음을 맞이하려면은 의료 종사자의 도움도 필요하고 그래서 안락사는 스스로 한 선택이긴 해도 타살에 가까운 죽음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살기는 원한이 강해서 무자비하고 악만 남는 존재가 되는데 목숨을 끊는 방식이 따라서 악한 정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봤던 독한 자살기는 사람을 살해한 자살기였는데 가정불화 때문에 아내와 장모를 살해를 하고 본인은 목을 매 죽었어요. 그 이후에 그 집 자인어른한테 빙의가 된 거야. 빙의가 돼서 고치려고 구슬했는데 이게 실려 들어간 거야. 와서 하는 말이 첫 마디가 내가 니를 못 죽이고 죽였는 거야. 죽은 귀신이라도 잊지를 못하고 데리고 가려고 악을 쓰는 거 있잖아. 하면서 그래서 살인을 했는 자살기가 최고 무섭다고 생각해. 저는 동반 자살을 한 경우에는 자살기의 힘이 세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각각의 개체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뭉쳐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커지고 강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목숨을 끊는 것 자체도 죄인데 단체로 어쨌든 모여서 죽음을 모의하고 또 그거를 실행을 했기 때문에 더 죄질이 사실은 나쁜 거죠. 그래서 더 독한 자살기가 돼서 인간에게 주는 악영향이 사실은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동반 자살이 정말 위험하다는 걸 최근에 느낀 적이 있어요. 친한 언니하고 동생하고 마사지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빚이 억대로 쌓이면서 이제 동반 자살을 시도한 거예요. 근데 언니는 죽고 동생만 살아남아서 저한테 점을 보러 왔는데 자살기가 된 언니가 동생에게 그 빙의가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동생은 몸 전체가 다 이제 시름시름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몸이 엉망진창인 그런 상태였는데 자살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긴 했지만 자신만 살아남았을 때의 기억이 생생해서 트라우마가 됐고 죄책감이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자기도 죽었어야 되는 건데 왜 살렸냐는 거죠. 근데 너는 살 수밖에 없으니까 사는 거 아니냐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도 지는 사는 것도 괴롭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예.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감정이 더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본 자살기 중에 우발적으로 운동 자살을 한 자살기가 가장 독했거든요. 형제들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술을 마시다가 농약을 마신 거예요. 그 이후로 뭐 조카는 오토바이 사고가 나고 형제들은 서로 연락을 끊고 전부 40대에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조카들이 삼촌의 한을 달래주려고 묘도 해주고 제사도 지내주는데 계속 이렇게 불안정하고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도를 해드리게 됐는데 안 가겠다고 오기를 부리고 해서 정말 뭐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저는 거기에 돈에 대한 한까지 품었던 자살기에 끝판왕을 본 적이 있어요. 아버지와 이제 유산 상속 때문에 이제 다투었던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이것저것 사업을 다 하고 하다가 결국엔 이제 다 망하고 아버지한테 이제 유산 어차피 나한테 다 넘어올 거니까 좀 빨리 땡겨줘라. 아버지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나는 줄 마음이 없다. 나 죽으면 가져가라. 그 자리에서 근데 이제 이 아들이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농약을 먹고 그냥 목숨을 끊었어요. 그 후로 이제 가족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제 병에 계속 시달리고 또 사고가 또 끊이지 않고 그래서 아들의 넋을 기리게 됐는데 안 가겠다고 그렇게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3번째 하는데 이제 가는데 죽은 그 아들의 또 아들이 있잖아요. 손자 말하자면 그 손자한테 유산 상속이 갔는지 확인을 하고 그러고 간 망자가 있어요. 그리고 자살기가 위험한 이유는 자살의 대물림을 만든다는 것 때문에 위험하잖아요. 자살이라는 무거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업이 자손에게도 이어지는 거죠. 저는 이때 영향을 줘서 아예 한 집안이 무너지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아이가 유학까지 다녀온 만큼 똑똑했는데 제가 점을 봤을 때 너무 생각이 많고 우울한 마음이 거의 보이고 그래서 아들을 잘 신경 써주라고 제가 권했는데 6개월도 안 돼서 목숨을 끊었더라고요. 그 가족들은 아들이 죽은 이후에 모두 흩어져서 살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버지도 아들 뒤를 따라갔다 하더라고요. 특히 본인이 죽었던 방식으로 제2의 자살기를 만들거나 아니면 수명을 줄어들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던 분은 자식과 분란이 있어서 음독한 할머니였는데 그 할머니의 영향으로 3년에서 4년 정도 뒤에 2번째 할머니도 음독으로 목숨을 끊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의 삼촌들이 다 단명해서 50세를 넘기지를 못하고 다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도 목을 맨 외할아버지 때문에 계속 그 기침을 했던 7살 외손자를 사실 본 적이 있는데 아이가 기침을 해서 이제 병원 이란 병원은 다 가봤는데도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담을 하러 오셔서 봤더니 목을 맸던 외할아버지가 이 손주가 너무 보고 싶고 귀하니까 보려고 찾아왔던 게 이제 그 영향을 이제 아이가 받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천도를 통해서 아이의 기침 증상이 좀 이제 사라지긴 했는데 이 아이 외에도 집안에 음독 자살을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족이 목이 타는 증상을 겪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자손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자살기가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데 가족 중 누군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그 벌전으로 삼신이 안 들어와서 임신이 안 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본 자살기는 아내와 다투고 홧김에 죽었는데 그 이후로 아내가 결혼한 남자마다 3년을 못 넘기고 사고가 나서 죽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40이 넘도록 결혼을 못 하는 거야. 제가 보니까 그게 전부 자살기 때문이야. 여인을 그렇게 잘 만나고 애도 똑똑하고 직위도 괜찮은 직위에 있는데 왜 안 되겠냐고. 자기가 그거를 못 살고 갔으니까 그 한을 자기 아들인데도 거기서도 해방을 놓더라 이거지. 자살기들은. 그 영향이 미치는 거는 그때그때 따라서 틀리겠지만 너무나 많다 이 말이지. 맞아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혹시 이 노래를 아시나요? 헝가리의 대표적인 작곡가 레조 세레스가 연인을 잃고 작곡한 글루미 선데이. 그런데 이 곡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으니 이 곡을 들은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는 것. 이처럼 죽음을 유도하는 미스터리한 존재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호기심에서 비롯된 자살놀이? 툭 튀어나온 큰 눈, 기미까지 쭉 찢어지니 기괴한 외모의 닭의 다리를 가진 이 귀신의 이름은 모모입니다. 2018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무료 통화 어플을 통해 모모 귀신에게 전화를 걸어 다양한 임무를 받는 모모 챌린지 놀이가 유행을 했는데요. 그런데 해외에서는 이 놀이 때문에 청소년들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18년 콜롬비아에서는 16세 남자아이와 12세 여자아이가 이 뜻에 연달아
목숨을 끊었는데요. 남자아이는 죽기 전 모모 챌린지 링크를 여자아이에게 보낸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며 링크를 받은 여자아이도 자살한 것입니다. 콜롬비아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아이들이 죽기 전 이 놀이를 했고 게임 속 모모가 이 아이들을 자해하도록 이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관광지가 된 개들의 자살 명소? 영국의 인기 관광 명소 오버튼 브릿지. 이 다리 입구에는 특이하게도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고 건너라는 경고문이 쓰여져 있는데요. 이상하게도 수많은 반려견이 주인과 다리를 건너다가 다리 밑으로 투신 자살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리에서 자살 시도를 한 반려견의 수만 600마리. 몇몇 주민들은 오버트 하우스의 유령이 개들의 죽음으로 인도했다고 추측했다는데요. 하지만 한 동물행동학자는 오버튼 브릿지 주변에 사는 밍크나 다람쥐들의 소변 냄새가 개들의 후각을 자극하여 개들이 호기심에 다리에서 뛰어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이 지역에 다람쥐나 밍크는 살지 않는다고 부정했다고 합니다. 목숨을 끊게 되는 이유가 많은 만큼 살아가야 할 의미도 많은데요. 나홀로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다음 주 스스로 삶을 포기할 만큼 깊은 고통에 빠진 사람들. 하지만 죽음 이후에도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 니를 사랑해서 갔어. 네가 기문이 안 열렸어. 니를 안 따라갈 것 같아. 다른 사람한테 원한을 풀려고 하는 거야, 자살기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아예 저승사자가 찾아오지도 않잖아요. 안 가려고 사실 뭐 숨거나 피하거나. 수호신이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서 자살기의 침입도 막아주고 수호신은 조상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뭐를 얼마나 닦았다고 와서 도와줄 수 있을까?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게 당연히 내 후손이고 자손이니까 지켜주는 게 맞고 수호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수호신은 아니다. 나와 관련 없는 누군가가 탁 들어가지고 아니. 수호신과 조상을 우리가 혼동해서 쓰면 안 돼. 그거야. 아니 그게 칼진도 아니라 수호신이고 다 수호신인데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 들어봐. 조상에서- 아니 그게 그러니까 그 기운을 왜 다 조상이 준다 생각하냐 이거지 나는. 다음 주 더욱 치열해진 무당들의 토크 전쟁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미스터리 서클에서는 폐가 흉가 또는 빙이나 잘못된 신내림 등 영적 고통으로 솔루션이 필요한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